자, 지금 시장 상황이 3.05% 밀려 있고요. 니케이가 2.69 밀려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폭락이 연출되다 보니까 미국 쪽의 흐름도 1.41%인데 미국의 선물 동향의 낙폭은 사실상 이렇게 된다면 다소 제한적인 낙폭의 흐름이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소 제한적인 낙폭의 미국 쪽은 이미 나스닥의 4.9%의 하락이 연출돼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매와 그리고 실질적인 기관 투자자분들의 기관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자죠, 그냥 기관 투자자의 로스컷 물량들이 이제 설정돼서 나왔을 것이다. 근데 투매는 뭐 투매로 끝나는 거고, 로스컷 물량의 경우는 로스컷이 형성이 되고 나서 어차피 환매가 없으면 재편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구조는 재편입할 걸 왜 로스컷을 하냐? 계약서상에 써 있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뭐 20% 이상 밀리면 손절을 하겠다라든가 30% 밀리면 손절을 하겠다라든가 그걸 정해놓는단 말이죠. 그걸 정해놓은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손절을 했는데 환매가 없어요. 그러면 돈을 준 건 뭐예요? 주식을 채워놓으라고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채워놓으라고 돈을 줬으니 다시 삽니다. 그게 더 빠져서 더 밑에서 살 수도 있고 올라갔을 때 올라간 위에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의 경우를 설명을 드린 부분이 이 흐름이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건 V자형 바로 나오는 걸 원하지만 그렇지 않고 찔끔찔끔 밀려서 이 저점을 다시 이탈시킬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4.9%씩 밀려 내려가는 하루 변동성은 나오기가 희박하다. 요 변동이 4.9%씩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돌려지다가 한 시점에서 꽝 그렇게 이제 형성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여기서 바로 4.9% 밀어서 저저점을 막 깨고 내려가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그런 흐름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자락에 계속 이제 우리가 뭐 캔들 배울 때 말씀드리는 게 뭐 이거는 좀 과도하긴 했죠. 매일매일 빠진 거니까. 근데 하락 추세의 기준에 변동성의 확장. 그러나서 거기서 돌리는 흐름은 굉장히 센 거다. 다만 이 밑에서 잡은 물량을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쪽도 있을 거고 손절을 놓쳤던 쪽도 올라가다 좀 눌리면 에휴 저거 또 깰 것 같은데 하고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되고 뭐 시장이 안정화가 돼서 강력하게 돌리지 못하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했는데 다만 이제 그 금리 인상기 기준에서도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급격히 조정을 받는 건 없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제 성장주들이 오히려 금리 인상기 기준에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인상시키는 그런 기준에서는 월등한 강세 흐름을 지속한다라는 쪽의 무게감을 계속 잡아드렸죠.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이제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그래서 시장의 기준이 니케이 쪽의 경우도 사실 니케이의 평상시 변동성 대비해서 2.66%가 평상시 변동성 대비해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이진 않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 3.46%도 밀려 내려갔었고, 그죠? 3.46. 그리고 뭐 이때는 얼마인가요? 이때는 1.99. 이때는 얼마예요? 갭상승 이후에 1.5에서부터 1.6. 여기도 3% 변동성의 기준에. 뭐 그렇게 해서 변동성이 큰 날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보다 더 큰. 그래서 니케이 쪽의 지금의 기준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의 로스컷 범위 부분들 그게 이제 도달돼서 뭐 기계적인 로스컷 범위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확장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느 한 공간에서 이제 호가 공백이 비어지고 위든 아래든 호가 공백 자체가 없고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일단은 어찌됐건 바닥 인식을 잡고 어제도 장중에 돌렸고 FOMC 회의 이제 끝나고 4시에 뭐 이런 그런 코멘트가 나왔어도 밀리긴 했지만 저점 깬 것도 아니고 뭐 조정으로 급락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흐름 속에서 유럽 쪽은 뭐 보란듯이 반등에 성공하고 마감을 했고 물론 이제 오늘 유럽 쪽도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아 쪽의 이런 흐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쪽은 일단 뭐 변동성 기준에 바닥 인식이 잡힌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어요. 아시아 대비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쪽의 기준에 일단 어찌됐든 저점
로스컵 범위의 이제 흐름까지도 연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원체 선반영 축이 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반영 축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 잘 안 보이시니까 읽어드리면 53, 51, 46 우리가 53% 올랐고 51%, 46% 지난해 12월 24일까지 2015년 말부터의 기준율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늘까지 하면은 뭐 38이 아니라 무슨 뭐 35?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 있는 거죠. 1960포인트에서부터 올린 거라고 치면 2600이니까 30% 초반으로 밀려 있는 거고. 니케이 쪽의 기준은 뭐 30%한 후반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독일 쪽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독일 쪽의 경우는 어제 이제 반등까지 기준 잡고 한번 하면은 우리만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예요. 그럼 왜 우리만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렸느냐? 그 기준을 좀 보셔야죠. 왜 그랬어요? 우리만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밀린 건 별게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는데, 응? 우리야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 이제 한 4, 5년 있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그 당시 기준은 더했어요. 지금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인들 친구들 학교 가서 만나면 야 니들은 대통령이 군인이라며. 야 한국 가서 놀다 오자. 야 니들한테 갔다가 전쟁 나면 나 어떻게 집에 가냐? 농담이 아니라 그걸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중동 그러면 막연한 공포감 생기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데 중동 그러면 막 무서운 거야 막. 막 그냥 미국 위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중동 그러면 막 이란 막 생각나고 무서운 사람들 생각나고 아프리카도 막 무섭고 테러 위험이나 막 근데 그쪽에서는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좀 덜 느끼는 거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의 할인 요인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할인 요인 중에서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죠. 오늘도 사실은 또 쐈잖아요. 미사일. 계속 쏘잖아요. 그 부분의 할인 요인도 더 크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뭐 흐름이다. 그것도 오늘 기준에서는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5위였던 LG화학, 시가총액 6위인 삼성 SDI. 지금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시가총액 순위가 하나씩 밀리지만은 그들의 하락률이 또 거기다 무슨 하이닉스까지 이따구로 밀려 내려가다 보니 그 하락률이 설정되는 부분이 그 하락률 때문에 미끄러지는 시장 지수도 만만치는 않아요. 거기에 긴축의 기준에서 떨어져 내려가다 보니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성장주들의 프리미엄이 싹 다 까져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멘탈 잡아달라고 하셨으니까 낚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멘탈을 잡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나마도 뭐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덜 밀리는 이유는 뭘까요? 덜 밀리는 이유. 코스닥 종목인데도 코스닥 지금 3% 빠지는데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얘가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주 말 기준 잡았을 때 28,000원 대비해서 얘는 하나도 빠진 게 없어.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왜 그럴까요?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고 첫 번째 순이익이 1,000억이니까 PER 10배 수준.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되고 DB하이텍 숨도 못 쉬게 또 얘도 두들겨 맞고 있는 건데 얘도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순이익이 3,900억, 4,000억 정도. 그러니까 PER이 8배 수준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매집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20%, 얘는 13%. 금액 기준 얘가 더 많죠, 사실은. 또 LG 이노텍이 어제 실적 나서가 아니라 실적의 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치예요. 컨센서스 수준입니다.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한다면 시설 확충을 한다. 증설을 한다. 그만큼 좋아지고 있구나. 그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LG노텍도 뭐 많이 이번 주에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은 그나마도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39만 8,500원 찍고 흐르면 뭐에 그래? 왜? 순이익이 9,000억. 근데 7조 7천억의 시가총액이 그럼 어떻게 되냐? 8배, 8배. PER이 9배가 안 나오잖아요. 하이닉스 오늘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있지만 이번 주 시장 200포인트? 시장 200포인트 빠진 거 감안했을 때 하이닉스의 하락률도 굉장히 높지만 왜 덜 밀려요? 얘 올해 순이익 예상치가 10조. 시가총액이 8조? PER이 8배?
발같지도 않은. 그에 반해서 우리도 갖고 있지만 LNF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해 주셔야 돼요. LNF 같은 경우에 어때요? LNF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제 못 봐요. 왜냐면 에코프로 BM 떨어진 것만큼 다른 데도 다 떨어진 거야. SK 이노베이션이나 LG와 에코프로 BM 살려면 얘네들 사는 게 낫죠. LNF도 우리도 갖고 있지만 성장성 기준인 거고, 그잖아요. 성장주들이 금리 올린다 다 죽는 거 아니라고 그랬고, 그리고 게임주들보다 그나마 방어가 됐다고 그랬는데 오늘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죠. 최대한 꼬리 달아야 돼요. 로스컷 물량 나갈 거 나가고 투매 물량 나갈 거 나가고 최대한 돌려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쪽의 흐름과 IT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고, 또 LG화 기준에서의 실적, 뭐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LG화 기준에서의 실적,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성장주들의 성장성의 국면에서의 흐름과는 차별화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옳다.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일단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실적주를 기준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짜 경기가 무너지고 경기가 훼손된다면,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실적이 순이익 10조로 예상하니까 저평가한 거지, 경기가 둔화돼서 실적이 10조가 아니라 9조, 8조, 7조로 내려와. 그럼 이게 어떻게 저평가가 돼? 고평가가 돼 버려요.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까지 감안해서 실적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방어가 되고 있는 그 이유는 실적주이기 때문에 그렇다. 실적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 얘기했잖아요. 시가총액 5위인 4위, 시가총액 3위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어떤 논리에서든 주가 강세를 떴으니까, 얘도 100만 원 넘겼으니까. 근데 얘의 실적은 비교할 바는 아니죠. 무슨 성장성의 기준 잡고 본다면. 그렇다고 해도 너무하잖아. 47조짜리 종목에 이게 60조, 70조 가까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70조 가까이 올라간 종목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올라간 거지. 순이익이 무슨 영업이익 1조 같은 소리 5천억, 6천억? 47조, 60조까지 70조까지 올라간 게 6천억? 지금 LG화학이 얼마요? 40조 원대 초반까지 밀렸어요.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어찌됐건 작년 기준에 5조를 넘겨요. 순이익이 4조를 넘겨요. 5조 넘기는 종목하고 6천억짜리하고 같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바이오로직스가 더 높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하락률에 있어서 거품이 빠져내려갈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지난해 5조 3천억이잖아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4조. 올해 컨센서스는 이제 뭐 바뀌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5조짜리하고 지난해 5천억짜리하고 영업이익. 근데 시가총액은 바이오로직스가 더 높아?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폭이, 얘도 무지하게 밀렸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뭐 저때 오버슈팅 나와서 그 형성된 주가 말고 뭐 10월 이후로 따지면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2021년 말고 저때는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의 흐름이니까 8월 또 10월 주봉으로 봅시다. 10월 이후로 따지면은 얘도 28%. 시장이 오늘 기준까지 하면 얼마 밀린 거예요? 14% 밀렸나요? 13%? 전기전 접종도 무너져 내렸지만은 시장 대비해서의 흐름을 보자는 거고, 10월 이후로 보시면은 10월 1일 이후에 시장은 17% 받은. 시장 17%. 시장 17%에 LG화학은 28%니까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은 일단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이 낙폭이 심화돼서 더 빠르게 돌리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뭐 들 빠졌나 모르겠어. 한번 봅시다. 보시죠. 뭐 여기 얼마? 25%. LG화학보다 조금 덜 빠졌네. 그렇게 따지면 덜 빠졌는데 실적은 어때? 없죠.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고, 저쪽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었어요. 언제? 18년도 기준에서도. 18년도 초반에 둘 다 3위, 40조까지 올랐다가 둘 다 70%씩 밀렸거든요. 70%씩. 둘 다. 60%, 70%둘 다. 그렇게 밀리지 말라는 법 없어요. 얘 지금 10월 이후에만 45%예요. 분식회계를 떠나서 분식회계 얘기 나오기 전에도 50%씩 밀려 있었어요. 왜? 실적이 안 나온다니까. 응? 윤 정도는 얘기할 자격이 되잖아. 왜? 셀트리온 수익 다 잡아냈으니까. 응? 네이버, 카카오 볼까요? 네이버, 카카오 봅시다.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까지 장중에 올라섰던 거 기억하세요? 네이버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었잖아요. 뭐 때문에? IPO 혜택 때문에. 아니 네이버는 IPO 해서 자회사 상장돼서 프리미엄을 받고 LG화학은 뭐 할인을 받아야 돼? 바로? 말도 안 되는 해서 그런 분석이 어딨어. 네이버 그나마 26.7인데 얘도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입니다. 물론 성장성을 논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카카오는요.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부터들 조정폭으로 따지면 뭐 감당 안 되는 수준이 되고요. 카카오는요. 36.56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덜 빠졌네 더 빠졌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지주사로서의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갖고 있는 그 프리미엄 부분에 할인 요인이 들어간다면서요. 지주사는. 그럼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LG화학은 할인받고 얘는 할인을 안 받나? 얘는 영업이익 1조고 LG화학은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6,600억이고 LG화학은요. 5조 3천억인데 근데 얘가 시가총액 3위였고 카카오, 네이버 마찬가지. 네이버 그 시가총액이 LG화학보다 위에 있는 종목만 봅시다. 네이버 마찬가지죠.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LG화학은 5조 3천억, 얘는 1조 3천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에 그나마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적이다. 무조건 실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어렵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대처를 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무조건 실적의 기준. 무조건. 그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기준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일부 종목에서 덜 빠진 종목을 정리해서 또 낙폭과 대주로 옮겨간다. 이런 이제 속설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네이버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네이버가 가장 빨리 돌리고 급격히 돌려지다 보니 뭐 이때 당시의 기준에 수급 범위까지 이렇게 놓고 보실 때 근데 이 기준에서 우리는요. 뭐 중간 범위 잘라서 한번 자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할게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우리는 이 수급이 원체 크게 매집이 돼 있었는데 수급의 변화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고 내려간 거 덜 빠졌단 말이야. 덜 빠졌어요. 그리고 순간 미끄러졌다가 꼬리 달고 쉽게 바로 돌렸고 요투매가 이렇게 한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거는 코로나19 특별한 상황이었고 이 지금의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빨리 돌리니까 야 얘는 다 올라갔고 다른 거 뭐 편입하고 뭐 아니야. 얘가 더 갑니다. 결국은 얘가 쭉쭉 간단 말이야. 손바뀜의 수급 때문에 우리도 사실상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가서 이쪽의 등락 범위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더 큰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그게 다행스럽긴 한데 만약에 얘를 정리하고 다른 쪽에 말도 안 되게 이상한 흐름으로 또 자칫 잘못 들어갔었다면 또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 현재 기준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이 이제 왜 밀리니에 대한 범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의 자락은 노출되어 있는 악재 요인의 추가적인 내용이 아니고 지금의 범위에서 이유는 말 그대로 시장 시스템의 이제 붕괴죠. 그래서 이제 투매 거기에 이제 기계적인 로스컷 물량, 투매와 로스컷 물량에 대한 출회 이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안정화되면 우리는 이제 투매는 좀 자제하자는 거고 자제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로스컷 범위로 기준을 잡을 때 우리 종목에서의 로스컷에 진입돼 있을 만한 종목은 다소 제한적이죠.
뭐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투매 그리고 기관들 쪽의 기준에서 이 물량을 갖고 있는 쪽에 기계적인 손절 범위의 흐름들 누군가는 다시 받고 있고 또 로스컷 했던 쪽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계적으로 로스컷 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다시 채우는 그래서 뭐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잘 이겨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IT도 굉장히 지금 많이 버거워진 상태예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단가를 좀 더 낮춰놓으시고 비중을 좀 더 채워놓으시고 그 부분은 이제 주력주 위주 일단 주력주 위주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수익 종목의 기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의 거래 대금이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 우리의 기준점들이 갱신되는 그러니까 8조 8천억이 8조 4천억 8조 4천억이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11일 날 형성해 놓은 최고의 기록이고 그 다음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0일 날 장중 상한가 가면서 4조 1천억 원대 기록인데 그 기록을 깬 거예요. 얘가 2위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5조 7천억인데 마감 때까지는 한 7조 뭐 이렇게는 되겠죠. 이쪽에 쏠린 흐름의 수급 범위가 이제 안정화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어가 됐던 종목군들도 이제 시장 지수 밀림 때문에 점점 힘이 없어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은 멈춰 계십시오. 굳이 호가 공백 구간에서 투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멈춰 계시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 하여간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힘든 장에서 기회입니다. 거꾸로 보면 굉장한 기회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IT 위주로 잘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오늘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있지만 12월 말 대비해서 LG화학이 그나마도 12월 말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밀린 게 없죠. 오히려 밀린 게 없습니다. 고자리입니다. 12월 말 대비해서 고자리. 그리고 자동차 기준에 8만 원 이탈, 20만 원 현대차 이탈은 3,000포인트 기준에서의 저점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은 조금 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나마 다른 쪽 대비해서는 숨은 좀 쉴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전략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어요. 덜 밀린 우리 쪽의 종목을 일부 잘라서 뭐 많이 밀린 쪽을 편입하겠다. 이런 것도 전략은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밀린 쪽은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적이 뒷받침돼서 덜 밀리는 거를 팔아서 프리미엄이 깎여 내려간 종목을 기술적 반등을 놓고 보겠다 해서 들어가는 건 그거는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종목 기준은 뭐 오토엔, 일동제약, 뭐 한국 BNC 이렇게 애들이 있지만 그것도 지금의 기준에 뭐 잡아내서 나는 여기서 수익 내겠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힘겹지만은 차분히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아드리고 일단 LG화학의 유지 투매 굳이 동참할 이유 없다. 전체적인 종목군들 다 유지입니다.